번다. 주식학교에 등교하신 시청자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주식학교의 초보반장 손예준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이 되는 재테크,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워올 수 있는 방송, 전격 라이브 주식 특강 주식학교인데요. 경제 이슈부터 기초 주식까지 주식에 대한 명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위 1% 고수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투자에 대한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 호동쌤의 시크릿 노트 수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하지만 정확하게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노트와 펜 챙겨서 저와 함께 수업을 들으러 가보실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주식학교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배움은 끝이 없고 늘 새로운 도전입니다. 좋은 종목은 열심히 공부한 자만이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위 1% 투자 비밀의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주식 투자를 통해서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하나 낱낱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학교 수업의 종이 울렸습니다. 오늘은요, 언제나 투자자분들 곁에서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시죠. 호동쌤 함께 하십니다. 호동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OBS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반갑습니다. 우리 OBS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정말 주식을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실 거고, 또는 주식을 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아마 주식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차를 타고 오면서 이 방송국에 오는데 바깥의 날씨가 상당히 좀 춥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요즘 주식시장의 이런 분위기도 아직까지 온기가 제대로 좀 돌고 있지 않는 게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식시장을 지금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 이 아마 강의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가슴에 온기를 좀 이제 확산시켜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도 아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네. 호동쌤이 이제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학생분들이 많이 안심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저도 오늘 주식학교에 이렇게 등교를 하는데 네. 경비 선생님께서 네. 저한테, 제가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주식시장 정말 괜찮은 거 맞냐,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요즘 우리 시장 학생분들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이제 강의를 들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유진 학생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불안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요. 많이 불안하시죠? 네, 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뭐 정말 이제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뭐 떠들썩한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바라보고 있는, 주변에서 이제 보통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뉴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뉴스에서는 사실 안 좋을 때는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쫓겨다닐 수밖에 없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중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국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식시장이 싼지 비싼지 이거에 대한 판단만 할 줄 알고, 내가 보유한 종목 또는 내가 관심 있는 기업들이 지금 싼지 안 싼지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식시장이 지금 싼 구간인지, 그리고 종목들을 판단할 때도 어떤 걸 보고 판단을 하면 좋은지 그런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호동쌤께서 2025년에 알짜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해서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강의,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분들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강의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주식도 실전이다. 좋은 종목은 열심히 공부한 자만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온갖 대외적인 이슈에 정말 흔들거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으려면 어떤 걸 가지고 이제 중심을 잡으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는데 내가 평소에 사던 물건이 가격이 올랐을 때 여러분들 더 삽니까? 아니면 가격이 할인할 때 더 많이 삽니까? 자, 우리 유진 학생 언제 삽니까? 전 할인할 때요. 할인할 때 사지 네.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그 물건이 네. 싼지 안 싼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지표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전에 샀던 가격? 네, 전에 샀던 가격 대비해서 싸면 네. 싼 거다. 네. 그냥 할인이다. 그러면 주식이라는 거는 글쎄요. 정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계속 변동성을 보이는데 네. 주가가 많이 내리면은 싼 건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은 결국 사면은 나중에 올라가겠네요. 싸니까. 회사에 문제만 없다면 오르지 않을까요? 네. 전제 조건은 결국 회사에 문제가 없으면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회사가 정말 문제가 없는지, 없어서 떨어졌다가 나중에 올라올 건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떨어지는 건지를 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를 보고 사실 여러분들 이제 회사의 지금 주가가 싼지 안 싼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혹자들은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사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주가가 나중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지하실까지도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떨어졌다 싸다가 아니라 회사에 정확하게 지금 싼지 안 싼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바로 PBR이라는 건데, 자, 혹시 유진 학생 네. PBR이라는 거 아시나요? 네. PBR이 뭡니까 그러면? 기업의 가치? 네. 그렇죠. 기업의 가치죠. 기업의 가치인데 PBR이 정확하게 뭘 뜻하는 걸까요? 지금 시장에서 기업이 네. 어떤 식으로 네. 평가되고 있는지.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PBR이라는 게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도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PBR이라는 게 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하고 같이 배워보시면 되고요. 주식을 하면서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이거를 평소에 활용해보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 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강의가 끝나면 BPS와 PBR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호동쌤, 네. 이게 PBR, 네. PER 네. 이런 것들이 막 다 똑같은 것 같고 좀 네.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네. 시청하시는 학생분들도 네. 그걸 꼭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그냥 차트 위주로만 공부를 하면 안 될까요? 네.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주식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를 하지만 어떤 기업은 네. 내리면서 계속 내려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이게 앞으로 올라올 건지 아니면 계속 떨어질 건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PBR이라는 지표라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얘기를 좀 해보고 정말 이해될 수 있게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왜 이 PBR 지표가 중요하냐? 일단은 첫 번째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차트인데요. 자,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정말 뭐 극심한 공포감이 생겼었고 사실 월요일 12월 9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급락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지금 차트를 보고 네. 자, 유진 학생. 지금 이 차트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은 하락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모르겠습니까? 저점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네. 아직은 좀 하락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락 추세가 아닌가? 그러면 오늘 상승이 나왔어도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 뜻이겠네요? 슬프지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런 반응이 사실은 맞습니다. 이런 반응이 맞고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월요일 날 시장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반등이 나왔어도 이게 과연 올라갈까라는 사실 의문이 네. 있고 제가 사실 지난주 주말에 증권사 직원도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네. 증권사 직원조차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한국 주식은 지금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 없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들은 월요일 하락은 했지만 화요일 날 올라왔으니까 이제 반등 아니야? 이게 바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지수에 대한 상황을 네. 싼지 비싼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떨어졌는데 반등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는 지표가 정말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렵게 얘기해 보자면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소위 시황이라고 하는데 뭐 제조업 지수입니다. 한마디로 뭐 경기 지표가 좋아서 앞으로 경기가 좋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떨어졌지만 앞으로 그래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경기 지표로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한 이런 분석도 되고요. 또한 어쨌든 한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는 지표도 역시 한국의 제조업 경기를 의미하는데 자, 한국의 제조업 경기 같은 경우 최근에 떨어지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고도 시장이 이렇게 떨어졌지만 경기 괜찮으니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막연한 이제 분석도 되긴 합니다. 되긴 하지만 이런 것보다도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더 중요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PBR 지표라고 합니다. 바로 이 PBR 지표라는 건 이 PBR이라는 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개념인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강의를 하면서 어떤 개념인지를 좀 설명드릴 거고요. 어떤 개념인지 설명드릴 건데 지금 이 PBR이라는 지표가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 하락되어 있습니다. 하락되어 있는데 지금 PBR이 0.83의 구간에 와 있습니다. 0.83의 구간에 와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이 데이터를 쭉 보면 200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PBR을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코스피 PBR을 다 일일이 구해서 제가 이렇게 도표로 만든 건데 자, 요렇게 지금 제가 색깔을 칠해 놓은 구간이 있죠. 네, 노란색 구간이요? 네, 노란색 구간이 있는데 자, 요 노란색 구간이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노란색 구간에 오면은 네. 항상 이렇게 그래프가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승을 했죠. 네. 실제로 요 구간 때마다 시장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PBR이 떨어질 때는 지수도 하락을 했는데 PBR이 올라갈 때는 지수도 상승했던 구간입니다. 근데 뭔가 네. 아까 보여주신 코스피 차트랑 네. 이 PBR 차트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네, 정확하고요. PBR 흐름과 코스피 차트의 흐름도 상관관계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고 한마디로 PBR이 저점일 때 시장도 저점이었고 네. PBR이 올라갈 때 시장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역사적으로 그러면 PBR이 지금 보면 딱 제가 노란색 박스를 만들어 둔 구간 0.8만 오면 PBR이 저점을 찍었고 네. 그 이후에 상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PBR에 대해서 좀 이따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결국 회사의 순자산 대비 네. 현재 주가가 싸냐 비싸냐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판단하는 지표인데 자, PBR이 낮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회사의 순자산 대비 주가가 싸다. 한마디로 주가가 싼지 안 싼지를 판단하는 지표니까 네. 싸다라는 이제 구간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봤던 이 도표에서도 코스피가 전체 상장 기업들 대비 전체 상장 순자산 대비 지금 주가가 싼 구간이 나올 때마다 결국은 지수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호동쌤, 부동산으로 비교를 해보면 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매물의 시세 대비 네. 좀 싸다라는 의미네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전 이제 네. 한마디로 신축이나 네. 재건축 같은 경우 분양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평균 매매 네. 가격 대비 분양가는 보통 싸게 싸죠. 나오죠. 네. 근데 물론 분양가가 싸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비싸게 비싸게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싸게 나온다면 뭐 해야 됩니까? 청약. 청약을 해야죠. 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지금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더 높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청약해야 되나요? 아니요. 안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매매도 마찬가지로 주변 시세 대비 지금 분양가가 싸면은 청약을 해야 되는 것처럼 PBR 지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주가가 싸냐 안 싸냐. 싸면은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고, 아, 네. 네, 비싸면은 당연히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자.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는 네. 싼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방금 제가 어느 구간에 있다라고 했죠? 0.83에 네. 있습니다. 자, 0.83은 지금 이 노란색 박스 안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저평가? 맞습니다. 오. 역사상 싼 구간에 진입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월요일 날 급락이 나왔고 네. 시장이 급락하면 투자자들의 공포감은 극단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매도를 던질 수밖에 없는데 네. 희한하게도 화요일 날 바로 반등이 나왔죠. 네. 그 이유는 이제 시장이 싸니까입니다. 싸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시장이 점점 올라가려고 하는 성격이 나타나게 될 건데, 자, 요 PBR에 대한 개념 아직까지 정립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 뒤에 뭐 추가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좀 더 이 개념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코스피가 네. 싸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싼 구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뭐 경기가 안 좋을 거다, 뭐 정말 뭐 불안한 뉴스들이 너무 많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싸다라는 거는 자, 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종목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 증시가 싼데 종목들이 비쌀까요? 아닙니다. 지수가 싸면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싸져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한마디로 박앤세일입니다. 박앤세일. 자, 이 박앤세일 장세에서 여러분들 차트를 보고 지금 종목이 지금 싼가 비싼가 판단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기준이 결국은 PBR 같은 지표들을 가지고 종목들이 싼지 안 싼지를 따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럴 때 결국 저평가인 종목들이 뭐겠습니까? 투자의 기회가 될 것 같고 2025년에 조금 크게 여러분들 계좌에도 도움이 될 만한 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선물을 공개해 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에 정말 지금 저평가이고 2025년에 알짜 종목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주말 사이에 쭉 뽑아봤습니다. 쭉 뽑아보고 그 종목들에서 몇 가지 추려가지고 제가 저평가 알짜 종목 리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리포트를 만들었고 이 리포트 안에는 정말 현재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워낙 지금 박앤세일인데 박앤세일에서 여러분들이 장바구니에 어떤 것들을 담으면 좋을까? 저 호동쌤이 봤을 때 저평가가 되어 있고 내년에 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 이렇게 뽑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 리포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일단은 첫 번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리포트 어떻게 여러분들 또 받아갈 수 있느냐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하단에 지금 뭐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왼쪽이죠. 오른쪽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는 오른쪽인데 오른쪽 QR 코드가 있습니다. 요 네모난 박스에다가 여러분들이 평소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호동쌤의 강의실 입장이 가능합니다. 주식학교 호동쌤의 강의실 입장이 가능한데 이 강의실에 입장하시면 제가 알짜 종목 리포트 2025년 상승이 예상되는 알짜 종목 리포트를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강의실을 통해서 다운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유진 학생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시장이 지금 저점이라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면 우리 투자자 학생분들이 종목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2천여 개가 넘는 종목들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우리 호동쌤께서 직접 선별해서 정리하신 2025년 저평가 알짜 종목 리포트를 오늘 우리 학생분들께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호동쌤, 근데 이 리포트 안에는 몇 종목 정도 이제 선별이 되어 있을까요? 네, 여러 종목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사실 저 투자할 때도 정말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도 투자할 때 여러 종목을 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여러 종목을 사면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기도 쉽지가 않고 지금 뭐가 올라가고 있는지 뭐가 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짜 종목을 당연히 적게 딱 5종목만 요 리포트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 알짜 종목 리포트에는 5종목만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5종목이라고 하니까 뭔가 더 궁금해지는데 우리 좀 전에 QR코드가 아닌 지금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로 입장을 하시면 저희가 이 강의실에 오늘 2025년 저평가 알짜 종목 리포트를 호동쌤께서 직접 선별하신 5종목 이 정리가 되어 있는 리포트입니다. 이 종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실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휴대전화만 딱 꺼내시면 되고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시고 사진은 찍지 마시고 이쪽 QR코드 네모박스에 딱 갖다 대시면 이제 강의실로 입장하실 수 있는 글자, 링크가 딱 뜨니까요. 그거를 손으로 클릭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호동쌤, 그럼 강의 계속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PBR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아직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죠?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네. 뭔가 이렇게 딱 설명을 하라 그러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쉽게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겠는데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일단은 제가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요즘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 먹거리로 로봇이라는 산업이 떠오르고 있는데, 자, 제가 만약에 갑자기 어느 순간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네. 로봇이라는 거를 설계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네. 자, 설계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로봇을 설계하고 이 설계한 거를 직접 만들어 보니까 네. 실제로 요게 상품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상품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만들어서 팔면은 야, 돈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제가 일단은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해봤는데 상품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야, 이거를 혼자 제가 만들면은 네. 집구석에서 만들어봤자 몇 개를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내가 생산 설비를 늘려보자라고 생각이 돼서 자,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고 결국 생산을 하려면 공장까지 필요하겠죠. 네. 자, 그런데 공장까지 만들려면 제 돈 가지고 될까요? 안 되죠. 엄청난 좀 투자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분명히 한두 푼이 아닙니다. 네. 그죠? 1, 2억이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어떻게 이제 얻어야 될까? 사실 고민을 좀 해보니까 어떻게 자금을 얻어야 될까요? 투자자를 좀 구해가지고 네. 내가 이런 계획이 있다 네. 해서 투자를 해달라. 바로 그렇게. 네. 아니요. 네. 일단은 네. 첫 번째는 사실 제일 먼저 쉽게 떠오르는 건 은행이죠, 사실. 그쵸. 네. 너무 주식학교여서 우리 지금 유진 학생이 바로 주식으로 연결을 하셨는데요. 가장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은행이죠. 그쵸. 은행 가서 네. 대출을 빌리는 겁니다. 대출을 빌리거나 또는 정부의 지원 사업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계 대출이나 정부 지원을 알아볼 수가 있을 거고 또는 제3자 네. 이제 가족한테 네. 돈을 빌리는 방법도 빌려서. 있을 텐데 근데 사실 가족들한테 돈 빌려봤자 공장을 세우는 데까지는 자금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계 대출이나 정부 대출, 정부 지원 사업도 알아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내 가족에게 돈을 빌리든 또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네. 어느 정도 자금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은 계속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는 방법이 네. 내가 상장을 해서 네.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투자자들한테 내가 자금을 모집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상장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게 뭔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정말 뭐 차트 분석이요. 주가 올라가는 거 사는 거요. 이렇게 너무 생각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업이 상장하는 이유는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저 호동쌤이 로봇이라는 걸 설계하고 만들고 공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에 빠졌지만 결국은 사업 자금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그래, 내가 기업을 상장시켜서 자금 조달을 하고 그 자금 조달한 걸 가지고 공장 만들고 네. 사업을 키워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뭐 상장에 대한 절차는 뭐 따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뭐 증권사를 선정을 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상장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상장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을 통해서 첫 번째 주가라는 게 결정됩니다. 네. 자, 주가 처음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결정을 합니다. 수요 예측이라는 걸 통해서. 자, 그리고 제가 이 회사의 발행 주식 수를 500만 주 정도 발행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주가는 2,000원이고 발행 주식 수는 500만 주기 때문에 자, 요거 곱하면은 100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한 게 100억이 됩니다. 네. 자, 그럼 100억이면 공장 하나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자, 그러면 호동쌤의 공장. 자, 호동 로보틱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호동 로보틱스는 자금 조달 100억을 해서 공장을 세웠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100억짜리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100억짜리 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투자자들은 이 기업을 뭘 보고 사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기업의 주식을 뭘 보고 사야 될까요? 자, 우리 유진 학생, 이 기업에 대해서 뭘 보고 사야 될까요? 가능성? 가능성? 너무 막연한 거 아닐까요? 어떤 가능성이요? 돈을 좀 많이 벌지 안 벌지에 대한 가능성? 네. 돈을 벌지 많이 안 벌지.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기업의 네. 설명? 이런 거 보고? 설명서요? 설명서는 다 잘 적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설명서가 아니라 이제 사업 보고서라고 하죠. 네. 예, 사업 보고서에는 모든 기업들이 그럴싸하게 다 잘 적혀 있지. 네. 우리 회사가 안 좋다라고 적혀 있는 사업 보고서는 없습니다. 뭐 미래가 유망한 네. 사업인지. 미래가 유망한 사업인지. 네. 근데 사실 로봇이라고 하면은 사람들 다 유망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단은 투자하고 받다가 나중에 손실 보면 어떡해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어렵죠, 그죠? 어렵죠. 자, 결국은 네. 지금 시가총액이 100억입니다. 100억이 과연 현재 이 기업이 싼지 안 싼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54,000원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주가만 보고 싼지 안 싼지 여러분들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예시를 들게요. 네. SK하이닉스의 현재 주가가 10만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럼 10만 원 대비 삼성전자 54,000원밖에 안 되는데 삼성전자가 싼 거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이요? 정말 싼 건가요?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네. 단순하게 주가만 판단하면? 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는 말인데, 자, 그렇지가 않죠, 사실. 단순하게 주가만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죠. 싼지 안 싼지. 그래서 이 싼지 안 싼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BPS와 PBR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PBR을 알기 전에 BPS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BPS가 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BPS가 뭐냐면 제가 공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 돈 현금 20억을 썼다라고 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장비 구입을 아까 이제 상장을 함으로써 자금 조달을 했기 때문에 그 자금 조달한 걸로 40억 원치 장비를 샀습니다. 그리고 역시 공장 같은 경우도 40억치로 사가지고 자, 요런 이제 현금, 장비, 부동산 요런 걸 보고 바로 자산이라고 하죠, 보통. 자산이라고 하는데 네. 자, 여기서 아까 분명히 상장을 한 거 가지고 돈을 번 것, 돈을 조달한 것도 있겠지만 네. 분명히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을 거고요. 그렇죠. 또는 주변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기도 했을 겁니다. 자, 그런 대출이나 임대료라든지 지인들한테 돈 빌린 거 이거를 이제
부채라고 합니다. 부채. 네. 자, 그러면 자산 대비 부채를 빼면은 얼마입니까? 50억. 100억 빼기 50억은 50억이죠. 네. 네, 50억이 바로 순자산입니다, 여러분들. 순자산. 한마디로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는 순자산입니다. 이 순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서 이 호동 로보틱스가 안 될 것 같아. 네. 파산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장을 처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처분했을 때 남는 돈이 바로 순자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순자산을 가지고 구하는 게 BPS라는 개념인데요. 자, 주가 하나당 순자산인데, 야, 요렇게 얘기하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 주식 한 장에 얼마만큼의 순자산이 담겨 있느냐를 의미하는 게 바로 BPS입니다. 한 주에. 한 주에. 네, 한 주에. 자, 한마디로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방금 제가 회사가 파산당하면 네. 얼마를 받는다고 했죠? 얼마가 50억이요. 남는다고 했죠? 50억이 네. 남죠. 자, 근데 투자한 투자자들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 네. 자기가 투자한 만큼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식 한 주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 개념이 바로 BPS입니다. 아. 회사가 망했을 때 나한테 얼마를 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BPS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50억이 순자산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발행 주식 수가 500만 주라고 아까 표현을 드렸는데, 자, 상장을 하면서 주식 수가 5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순자산이 50억입니다. 자, 50억 나누기 500만 주를 하면은 1,0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주에 1,000원짜리인 겁니다. 네. BPS가 1,000원. 한마디로 회사가 망했을 때 내가 주식을 한 개를 갖고 있다면 1,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주식을 10개를 갖고 있다면 10,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네. 거고요. 자, BPS에 대한 개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와, BPS 이거 어려운데 뭐 book value per share 영어로도 필요 없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회사가 망했을 때 얼마만큼의 자산이 남고 내가 주식을 몇 주 갖고 있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 개념이 BPS인 겁니다. 그러면 네. 만약에 기업이 순자산이 네. 그 플러스가 아니라 네. 마이너스면은 못 받는 건가요? 회사의 자산이 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겠죠? 부채가 많아서. 부채가 너무 많아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수는 없죠. 아. 어떻게든 내 돈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예를 들어 공장에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 팔면은 돈이 되잖아요. 아, 네. 순자산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순자산은 플러스입니다. 부채가 크면은 순자산은 작긴 작겠죠? 아, 네. 네. 작으면은 받을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어쨌든 순자산은 마이너스는 없고 플러스인데, 이 순자산을 내가 주식을 얼마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 개념이 바로 BP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셨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회사가 만약에 정말 불가피한 상황으로 망했을 때, 정말 파산, 도산이 됐을 때 남는 돈, 공장도 처분하고 장비도 처분해서 그 돈을 있을 건데, 이 돈을 내가 주식을 한 주 갖고 있을 때 얼마만큼을 받을 수 있느냐, 이 개념이 바로 BPS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PBR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PBR이라는 건요, 명확하게 명칭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데, 자, 어렵습니다. 그죠? 자, 순자산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비싸냐 안 비싸냐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걸 좀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가가 2,000원이라고 했고요. 상장하면서 주식수가 500만 주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순자산 얼마라고 했죠, 아까? 50억이죠, 50억이죠. 네. 벌써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50억입니다. 네. 100억짜리 회사인데 대출 빼고 아, 네, 50억. 남는 돈. 네. 네, 바로 50억입니다. 50억에서 지금 한 주에 BPS가 1,000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1,000원 대비 현재 주가는 얼마냐?
2,000원. 현재 주가는 2,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하고 BPS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더 비싸죠.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나누면 2가 됩니다. 네. 자, 쉽게 말해 PBR이라는 개념은 아까 BPS가 회사가 도산 파산됐을 때 내가 주식을 한 주 갖고 있으면 얼마를 받느냐라는 개념이었는데 그 돈 대비 현재 주가가 비싸냐 싸냐를 판단하는 게 바로 PBR의 개념입니다. 자, 2라는 거는 지금 BPS보다 주가가 높다라는 뜻이겠죠. 반대로 BPS와 주가가 똑같이 일치하면은 PBR은 1이 나옵니다. 1이 좋은 거네요? 1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죠.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1이 바로 기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가 망했는데 만약에 유진 학생이 저 호동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는데 네. 한 주를 갖고 있어요. 주식을. 네. 1,000원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주가가 1,000원이면은 정당한 가격에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반대로 2,000원이면 2,000원이면 네. 2배. 그렇죠. 2배를 받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500원이면 어떨까요? 주가가. 500원이면 2분의 1. 네. 손실을 보는 네, 거지 손실.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까 제가 상장을 통해서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억이라고 했는데요. 100억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유진 학생이 저 호동 로보틱스가 저거 잘 될 것 같아서 네.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 회사를 사려면 얼마에 사야 될까요? 100억이요. 100억에 사야 되나요? 자, 100억에 사야 된다. 근데 손해입니다. 왜? 부채가 있잖아요. 아. 순 자산은 50억입니다. 아, 그러네요. 50억 대비 100억을 주고 산다라는 건 비싸게 사는 겁니다. 네. 손해입니다, 손해. 그럼 PBR은 당연히 높냐 낮냐 요 개념입니다. PBR이 지금 높은 겁니다. 높은 거. 자, 그리고 회사를 50억에 산다. 네. 그러면 적정 가격에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 자산이 50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50억에 사면 적정 가치의 회사를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회사를 30억 원에 인수해 가겠다. 당연히 이익이겠죠. 네. 왜냐하면 순 자산은 50억이니까. 50억이니까. 자, 요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PBR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PBR은 회사의 가치가 한마디로 망했을 때 이 회사에 내가 투자한 사람으로서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 돈 대비 현재 주가가 비싸냐 안 비싸냐를 판단하는 게 바로 PBR입니다. PBR이 1배보다 낮다라는 거는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망하더라도 받는 돈보다 지금 주가가 더 싸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가가 회사가 망했을 때보다 싸다라면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저평가여서 나중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거고요. 반대로 현재 주가가 지금 PBR보다 훨씬 더 높다. BPS보다 훨씬 더 높다라면 당연히 주가가 지금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투자할 이유가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동쌤, 그러면 아까 알짜 종목 리포트 네. 오늘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네. 안에 있는 종목들은 그럼 PBR 1 미만인 종목들인가요? 네. PBR만 가지고 사실 회사의 기준을 따지기는 사실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은 PBR이 낮다라는 거를 가지고 네. 사실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시장이 방금 제가 요 화면을 하나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코스피가 아까 제가 PBR이 0.83이라고 했습니다. PBR이 0.83이면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1배보다 미만이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순자산보다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에 있는 전 종목이 다 뭐 파산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보다도 주가가 더 떨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비쌉니까? 싼 겁니다. 싼 거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분명한 투자 기회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도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동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상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해서 투자를 네. 좀 안 하면 이건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이미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올해 내내 팔았습니다. 왜 안 할까요? 저평가인데. 올해 상반기를 보면 PBR 1배 근처였습니다. 오히려 저평가가 아니었고 최근에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서 저평가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팔 만큼 상당히 많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PBR이 0.83배. 자, 이전에 역사적으로도 0.8배 근처에 갔을 때는 항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상승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외국인들이 이미 팔 만큼 팔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유입할 만한 기업들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저평가인 종목들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자료 경우도 저평가 알짜 종목 리포트입니다. 정말 앞으로 외국인들이 좀 매수로 돌아설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수급으로 인해서 2025년에 제가 생각했을 때 상승이 예상될 수 있는 정말 큰 수익이 좀 예상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로 담아놔 있기 때문에 그 리포트 다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운 받느냐? 아래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아까 QR코드는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지금은 정상적인 QR코드입니다. 자, 우리 PD님이 우리 PD님 지금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 올려주시고, 자, 강의실에 우리 PD님이 자료 올려주셨을 건데요. 요 QR코드 여러분들이 평소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어플 킨 다음에 이렇게 가볍게 대시면 바로 이제 강의실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강의실 입장하시면 요 저평가 알짜 종목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가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내년에 어떤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을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호동쌤께서 강의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자면 코스피가 지금 저평가된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선별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2025년 저평가된 알짜 종목 리포트를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이제 리포트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강의실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오늘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또 왕초보 탈출 기초 자료까지 강의실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모두 이제 올려드릴 텐데요. 지금 QR코드 활용해서 이제 자료실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카메라 켜시고 이쪽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강의실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자료를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이제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신 분들 자료 모두 챙겨가 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호동쌤과 함께 했는데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강의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PBR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 PBR이란 개념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단순히 주가가 상승한다고 샀다가 고평가된 주식을 사서 하락으로 이제 떨어지면서 손실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PBR이 지금 싼 구간이어서 나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그냥 매도하고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매도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희한한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BR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관점에서 예시로 일단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자, 요 위에 있는 게 PBR입니다. PBR입니다. 자, 지금 이 PBR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PBR이 삼성전자가 0.87입니다. 저평가 구간이네요? 저평가 구간입니다. 네. 저평가 구간인데 자, 현재 구간과 유사했던 구간을 앞으로 가보면 여기가 바로 삼성전자의 1배 미만, 네. 0.8, 0.9 이럴 때입니다. 자, 근데 요때 언제입니까? 요렇게 내려와 보면 2022년 10월 달 주가가 딱 저점일 때입니다. 저점일 때. 네. 저점 이후에 PBR이 올라가면서 주가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왜 올라가겠습니까? 주가가 자산 가치 대비 싸니까. 네. 삼성전자가 망하더라도 네.
투자자들이 받는 돈보다 주가가 싸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 앞으로 쭉 가보면 0.9배였던 구간이 자 언제냐면 2018년 연말입니다. 자 연말에 요 구간도 PBR이 1배 밑입니다. 1배 미만이라면 뭐라고요? 저평가 구간. 저평가입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망해도 투자자들이 받는 돈보다 지금 주가가 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PBR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요 PBR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설명을 좀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좀 개념에 대한 정립이 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오늘 8시, 저녁 8시입니다. 저녁 8시에 라이브 스터디를 통해서 요 PBR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분석과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요 개념을 통해서 2025년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투자 전략도 같이 라이브 스터디를 통해서 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오늘 강의실에 입장하시면 강의실을 통해서 제가 라이브 스터디도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라이브 스터디 다시 어떻게 입장하는지 유진 학생이 안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5년을 준비하는 우리 투자자 학생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선물도 제공해 주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저평가되어 있는 알짜 종목이 정리가 되어 있는 리포트를 강의실에 올려드렸고요. 1000분이 넘는 학생분들이 지금 호동쌤 강의실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입장하셔서 오늘 또 저녁 8시에 방과후 스터디죠.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제 수업에서는 2025년 대박 수익 내는 방법, 이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와 함께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 QR코드 활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버튼 켜시고 이쪽에 딱 갖다 대시면 강의실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뜨니까 그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동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호동쌤께서는 왕초보에 대한 강의도 정말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 초보 학생분들 정말 많은데 초보 강의는 해주실 생각 없나요? 네, 일단은 제가 우리 그 강의실을 통해서 제가 뭐 HTS 설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자료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강의실을 통해서 아마 왕초보 강의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조금 생각하고 있는 건 이 시크릿 노트 시간을 통해서 네. 한 2-3번 정도는 제가 우리 왕초보 강의를 특강으로 네. 할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신다면 강의실을 통해서 원한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제가 또 향후에 준비를 해보도록 할 거고, 강의하기 전에 당연히 기초 강의 자료 여러분들 강의실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의는 갖고 있으셔야 강의 자료는 갖고 있으셔야 제 강의를 또 따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강의실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초 강의 자료도 다운 꼭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배워야 산다, 알아야 번다. 오늘 호동쌤과 함께 이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저희는 매주 월수 오후 4시 30분에 주식학교 수업은 늘 계속되니까 늦지 않게 수업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스터디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수업 끝!